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긴급 진단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인베스트 전덕화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덕화 팀장과 세 가지 상황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러운데 불안해요. 미래 나노텍이요. 사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뭔가 대본을 쓰거나 혹은 타이틀을 뽑을 때 제 감정은 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래 나노텍, 금양 이런 리튬 관련주들은 정말 저 마음이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특히나 IRA 통과 이후에 배터리 업체들이 리튬 소재 선점에 나서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제 미래나노텍이나 금양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1년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키로당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도 하반기에는 거의 5만 원까지 5배 정도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11월 8일 기준으로 위안화로 약간 577 위안화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거의 10만 9천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인데요. 그럼 작년 2021년 초 대비해서는 거의 11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리튬 관련주들, 미래나노텍이나 금양 같은 경우에 정말 안 산 게 아쉬울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는 결국에는 필요한 곳이 많다라는 곳이기 때문인 건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IRA 법안 이후로 전기차 전방 시장 확대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리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되기 전 2016년도 리튬 사용을 보면요. 대부분 유리나 세라믹 쪽으로 한 30% 정도가 사용이 됐었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는 30% 정도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2021년도 글로벌 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70%에 가까운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대체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현재 차세대 배터리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대체 가능한 그런 리튬을 대체 가능한 소재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점은 좀 미지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리튬 수요 자체가 앞으로도 견조할 것이라고 보면서 금양이나 이렇게 미래나노텍 관련 업종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 리튬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보는 종목,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정말 지금 당장 이를 통해서 돈을 벌어냈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그러지 않을까 그 기대감 때문입니까? 네, 물론 이제 바로 반영된 종목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였었는데요. 바로 3분기 매출액이 1조 5,632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4,146억 원입니다. 전분기 따졌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83%, 246% 정도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다 리튬 때문이라고 오른 거는 아닙니다. 이전에 화재가 났던 공장들 다시 가동이 됐었고,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가미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리튬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3분기부터 반영이 되면서 이제 15% 정도 가격이 반영이 됐고요. 그런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향후에 리튬 관련해서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부터는 국내에서 수산화 리튬 25,000톤 생산 계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엠텍과 같은 관련 업종들을 반등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매출이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매출이 좀 더 강하게 찍힐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어제 보시면은 어제 5시쯤에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콩고 관련해서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분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광산에 대한 지분을 60%까지 취득하면서 조금 더 이제 리튬 관련주로서 테마가 좀 더 짙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미래 첨단 소재 인수하면서 이제 리튬 관련 수산화 리튬 관련 제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미래 나노텍도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어제 뭐 거의 거래 제한폭까지 치솟던 금양은 오늘장 18%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특히 리튬 관련주들이 내가 사면 고점인 것 같고 안 사면 추가 급등하고 사실 저희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이 종목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중립 의견,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유지인베스트의 이정민 이사님은 금양에 대해서 이전에 상황실을 통해 IR팀, 주담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예. 맞습니다. 더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래도 되나 제가 약간 의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 시세가 많이 분출된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네. 이정민 이사님께 여쭤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네. 금양 관련해서 아직도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여쭤봤었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많이 반등이 나온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기보다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리튬 가격 수혜주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어제 공시가 나온 이후로 이렇게 마이너스 18%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 뒤를 따라가는 미래나노텍과 같은 2등주, 3등주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줄 평은 제가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인가라고 좀 의심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개인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튬 관련주 대체 관련 업종이 부각되지 않고서 이런 금양이 크게 급락을 하고 재료 소멸 또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서 기술적인 그런 수익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이후에 중장기, 장기 투자를 관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매수 의견 주셨던 이정민 이사도 지금 구간에서는 부담스럽다라고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전덕화 팀장도 신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신규 매수 노라고 콕 집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뭐 지금부터 더 오른다면 그거는 그냥 저희 손을 떠난 것으로 할게요. 네,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흑자 전환에도 추락하는 펄어비스. 3분기 간신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지난 2분기에는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작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적 전망치가 상회한 이렇게 흑자 전환한 이유가 있다면, 배경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전반적으로 좀 인건비나 판관비 쪽, 마케팅 비용 쪽에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신작 관련해서도 지금 지연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검은 사막 PC 매출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 검은 사막을 통해서 오프라인 행사나 대규모 업데이트를 좀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신규 유저들이나 아니면 유저들의 트래픽이 늘면서 매출에 대한 PC 매출에 대한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지금 2분기에 이제 지급을 했었던 임직원 스톡 프로그램 자체의 일회성 비용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간신히 좀 이번에 영업이익 120억을 찍으면서 흑자 전환한 모습입니다. 예상보다 선방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반응은 싸늘해요. 그리고 증권사들의 혹평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심이 좀 크게 얼어붙어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가상화폐 관련해서 성장주들의 부진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등을 좀 돌린 상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도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나 아니면은 가상화폐 시장도 오늘 굉장히 또 하락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로는 이제 신작 붉은 맞아요. 사막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 가장 큰 모습입니다. 물론 3분기 흑자 전환했고 4분기도 실적은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3분기 말씀드렸듯이 3분기 매출에 기인했던 검은 사막이나 그리고 PC향 매출 그리고 인건비나 마케팅비가 줄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견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에 나올 이런 신작 모멘텀들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붉은 사막 자체가 내년 2023년도 4분기 정도면은 이제 출시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코어 개발 인력 자체 50%가 이 붉은 사막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후에 출시되는 도깨비나 플랜 8과 같은 그런 신작 출시도 뭐 검은 사막이 미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3년도 3, 4분기 실적은 좋다고 하지만 향후에 1년 반 2년 사이에 신작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대폭 하향되면서 이런 점들이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오늘장에 낙폭을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 자체적으로의 분위기도 어제 이어서 오늘장 좋지 않은데 코인발, 미국발 악재 때문으로 봐야 되는 건지 게임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지금 그 안에서도 펄어비스의 낙폭이 가장 눈에 띄거든요. 8%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종목은 신규 매수 이야기보다는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이 더 필요해 보여요. 네, 일단은 보유자분들에 대한 전략으로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자체도 올해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판단하면서 그 보유량을 줄여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향후에 신작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 평도 말씀드렸듯이 진흙 묻은 진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진흙을 좀 걷어내는 데까지는 신작 모멘텀들이 나와주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신규 매수보다는 현재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보유량을 좀 덜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흙 묻은 진주다라는 표현 신규 매수 노 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세 번째 상황실은 현대로템입니다. 팔색조 현대로템 하단 다지기 끝물일까? 저희가 앞서 포스코홀딩스를 더 이상 철강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현대로템도 더 이상 철도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도로 보기보다는요, 네. 방산 쪽이나 수소 플랜트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부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레일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그리고 플랜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이제 디펜스 솔루션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달에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를 계약을 하면서 4조 5천억짜리 수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100대 물량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에 기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초도 물량을 또 최근에 10대 정도 나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가장 크게 매출을 기인하고 있는 사업 부문은 바로 디펜스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 쪽으로 좀 더 색깔이 짙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국방에 대한 국방 안보에 대한 그 기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 이런 식으로 국방에 대한 이제 K2 전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해외 쪽에서 뭐 북미, 유럽 그리고 중동, 아시아 쪽으로서부터도 2013년도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해외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이제 현대로템이 8월 달쯤에 대규모 공고를 냈습니다. 네. 인력을 공고를 냈었는데요. 바로 그중 한 부문이 바로 노르웨이 쪽의 방산 수주 전차팀으로도 이렇게 인원을 차출한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8월 달부터 이어졌고, 그리고 이번 동계에 죄송합니다. 네. 동계 쪽으로 했을 때 이제
K2 전차가 노르웨이 쪽에서도 좋은 임무를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노르웨이 쪽 수주에 관한 그런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철도가 아니라 좀 방산 쪽으로 수주 기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 오른 이유가 네옴시티 관련 수소 사업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네옴시티가 네.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해서도 기대감은 오르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번 이제 빈사만 왕세자가 17일 날 방한할 것으로 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관심 받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라고 하면은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수소입니다. 현재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사업 기획을 보면요, 현대 쪽에서는 가장 크게 미는 것이 바로 수소 쪽입니다. 네,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로 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100% 자급자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나 수소차 인프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서도 친환경적인 그런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쪽으로 좀 수소가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이 현대 로템도 굉장히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현대 로템 하면은 사실 많이 생각나시는 게 바로 수소 전기 트램이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는 울산시에 2027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사우디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소차 인프라 관련해서도 지금 이동 수소차 이제 충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수소차 인프라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단기적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반등을 주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소차는 중장기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좀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오늘 장중에 7% 넘게 오르기로 했었는데요. 현재는 3.85% 오름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방산 열풍이 불어올랐을 때 32,850원까지 올랐다가 쭉 밀렸어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은 횡보하면서 약간의 지지 라인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단이 붕괴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V자 상승도 나타나진 않고 있는 현대로템이거든요. 앞으로 현대로템을 이끌 주요 이슈나 모멘텀은 무엇일지 여기서 우리 전덕하 팀장은 현대로템 이 횡보장을 뚫어내고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처음으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드디어 신규 매수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소 쪽으로도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모멘텀을 찾아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산 쪽을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에 기인하고 있는 60%, 50%가 현재 방산에서 다 나오고 있는 매출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르웨이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주 기대감이 존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줄평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가 자극한 군강 증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2013년도에도 방산에 대한 그런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업종이 좀 더 짙어지고 있는 현대로템 그리고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으로 다시 엮이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현대로템은 이제 매출이 기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에서 좀 지지 라인이 보였고 섹터 쪽에서도 색깔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종목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은요? 네, 오늘 매수가 25,500원에 제가 현재가로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현재가로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로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로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이 방산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제부터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차례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한 매물이 소화가 됐잖아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 주가 32,000원, 손절가 22,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시 전덕하 팀장과 함께 알아봤고요. 이정민 이사님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